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비열하게 공격한 후 임자 만났습니다. 모든 게 미국, 이스라엘 먼저 벌인 일입니다. 이란은 이제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을 금지했던 온화하고 타협적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제거하자 복수심을 품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만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을 승인하지 않는 지도자라면서 모스타바를 깔아뭉갰습니다. 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순교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물러설 수 없도록 강요했습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동맹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란은 걸프 연안의 미 동맹국을 모두 두들겨 부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막아 페트로달러를 무너뜨려 월가에 흘러가는 돈줄을 말려버린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두바이가 대표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풍부한 항공편, 부유층을 위한 레드카펫으로 유명한 두바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바이는 지난해 8월 통계로 400만 명입니다. 이곳의 거주자 90%는 외국인들입니다. 개인 제트를 이용한 4인 가족의 대피 비용은 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에 이란에 들어온 나라들자 이곳은 끝났습니다. 테헤란은 이곳과 바레인의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노렸습니다. 걸프 연안에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식량 수입 차질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 손상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모스타바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에게 미국의 지배에 저항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평화롭게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이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라리자니는 전쟁을 시작하는 건 쉽지만 트윗 몇 개로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까지 놔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려나온 쿠드스데이는 전체 이란인의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순교자가 돼 자신이 쓰러지면 누군가 뒤를 잇는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6,000년 역사와 문명의 페르시아가 미국, 이스라엘에 결코 질 수 없다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경호원도 없이 점퍼 차림으로 군중들과 함께했습니다. 페제슈키안은 심장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이란의 조타를 잡은 인물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도 군중들과 함께 쿠두스 집회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아라그치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순교 이후 전 국민이 뜻을 이어받고 있다면서 벅찬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주요 강요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들과 두려움 없이 동참했습니다. 쿠두스 행사가 열린 테헤란에서 폭발 테러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험하니 이란 군중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가 발생해 최소 여성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부까지 몰려나와 행진의 앞줄에 서자 국민들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알라후 아크바르,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란 스포츠부 장관 아흐마드 도냐말리는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월드컵은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는 부패한 정권이 이란 지도자를 암살한 후 이란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때문에 미나부에서 175명의 소녀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 여자 축구 선수들도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그런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누가 자기 팀을 그런 곳으로 보내겠느냐면서 단호했습니다. 8, 9개월 만에 2차례 전쟁을 강요당하고 수천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이란은 절대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손상을 입히고 미국으로 회항하게 만들었다고 이란 중앙사령부 대변인 카탐 알 안비아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카탐 알 안비아를 인용해 에이브러햄 링컨이 부분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BS도 두 소식통을 인용해 미 해군이 에이브러햄 링컨에 너무 근접한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스프론스함과 마이클 머피함이라는 두 척의 구축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CBS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리아 노보시도 카젬 잘랄리 주 러시아 이란 대사와 인터뷰를 갖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함이 홍해했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조지 부시함을 기함으로 하는 세 번째 항공모함 타격단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RB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아라비아해를 떠나 미국으로 귀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석유 수급 문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석유의 제재를 일시 해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친화적인 일본 자민당 스즈키 무네오 의원은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대러 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에너지 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석유와 가스 공급의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운송에는 3주에서 1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의원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에 하루도 안 걸려 배송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은 G7이지만 제재 해제를 선언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자민당 정조위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스즈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석유 수급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중동 분쟁 격화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알루미늄 루살과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살의 알루미늄은 서방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격화된 후 2022년에 자발적으로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걸프 지역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동차 휠, 엔진 블록, 실린더 헤드 등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주요 주조 합금 구매 협상이 약 일주일간 진행 중이며 일부 계약은 곧 마무리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4년간 루살은 수요의 약 절반을 차지했던 유럽 고객들의 구매량 감소로 인해 아시아 시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한국도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올해 연간 수입량은 5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이란의 여행 영상만 봐도 서방의 선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정 체제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히잡 가지고 여성 인권 어쩌고 하는데 히잡은 쓸 사람 쓰고 말 사람 맙니다. 히잡은 선택입니다. 미국과 서방은 남의 나라 사는 양식을 가지고 왜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